네, 인사하시죠. 네. 잘 나오나요? 잘 보입니다. 조금 더 당길까요? 조금 더 당기죠. 조금 더 당기죠. 오케이. 어차피 뭐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도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자, 시작.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정영석 TV 새로 오픈했습니다. 정영석 TV. 아, 네. 예. 이거 아까 어디서 자주 보던 얼굴인데 아마 마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실 TV는 이제 저희 업무인 이제 여행업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거고, 여행사와 관련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정영석 TV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가오픈 상태입니다. 예, 곧 이제 오픈을 할 거고,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 정프로께서 며칠 전에 굴삭기 필기 자격증 시험을 합격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네. 한번 보셔야죠. 한번 얼굴 쳐다보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주셔야죠. 예. 여기서 이제 굴삭기 자격증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3톤 미만의 이제 그런 굴삭기라든가 이거 뭐죠? 이거 하여튼 짐 하는 거 이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그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바로 모실 수가 있어요. 16시간인가 18시간인가. 근데 큰 거 요거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따신 분에 한해서만 실제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대형 버스처럼요. 그 필기 시험 합격한 그 썰을 오늘 풀려고 합니다. 청기누설. 어떻게 하면 며칠? 일주일이라고 하셔야 돼요. 단 일주일 만에 굴삭기 필기 시험을 통과했느냐? 야간에만 공부해서. 야간에만 공부해서. 우리가 흔히 야간대학 그런 느낌이죠. 야간에만 공부해서. 왜? 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실제 근무 시간까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밤을 새고 일주일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굴삭기 필기 자격증. 책 이거 홍보해야 되나? 아, 괜찮습니다. 좋아하죠. 광고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예. 요거를 공부를 하셔서 일주일 만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주일 만에 굴삭기 필기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썰을 한번 천기누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말씀. 안녕하세요. 네. 역시 우리 도 PD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자, 우선 그러면 좀 진행을 갖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멘트를 길게 안 하는데 멘트 좀 기시네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설명 좀 자랑 좀 해야 되니까. 네, 일주일 만에 네. 땄다는 걸 좀 자랑을 해줘야 사람들이 야간에만. 이게 대단하다. 야간에만. All night. 예. 혹시 좀 IQ 얼마나 되세요? 제가 한참 잘 나갈 때가 한 네. 120 정도. IQ. 한창 잘 나갈 때.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100을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일단은 네. IQ가 100대가 넘으신 분은 굳이 이걸 또 안 들어도 됩니다. 제 생각에. 떨어져 보신 분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떨어져 보신 분. 네, 떨어져 보신 분 꼭 들어야 됩니다. 굴삭기를 운전 매너 시험처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실제로 떨어지신 분이 시험에 50%나 됩니다. 합격률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험부터 떨어진 분이 정말 많고 저도 그런 약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번에 실제로 여행사가 지금 거의 할 일이 없어서 옛날부터 꼭 따고 싶고 또 제가 또 작은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 야간에만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필기시험을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기시험 합격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루에 공부하신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대략. 기본적으로 8시부터 새벽 한 3시에서 4시까지 공부했습니다. 8시부터 그러면 한 하루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7일. 그러면 7, 6에 40이 한 42시간 정도 보신 거네요? 그렇죠. 42시간 정도, 40시간에서 5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냥 대강 공부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걸 갖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걸 보신 건가요? 오로지 혼자 공부했습니다. 오직 요 책으로만. 책 이거 책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도피디님이 이 책하고 관계 있는 모양인데 요 책으로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책으로만. 네, 책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우선 젊은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IQ가 110이 넘는다.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IQ 생략 공부한 지가 15년이 넘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 공부한 지가 15년이라면 굴삭기 시험만 15년을 준비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대학교 졸업했다든가 고등학교 졸업했다든가 중학교 저 졸업했다든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지막 시험을 친 기록이 네네네. 15년이 넘으신 분들은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처음에 저도 시험을 쉽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잠깐 그냥 보여주면 되겠다. 네. 카메라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됩니다. 네. 제가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첫 시험을 가서 쳤는데 점수대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거기서 설명해 주셔도 제 요거는 그냥 화면이니까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거기 앉아서. 보시면 이 밑에 점수대가 보일 겁니다. 60점이 책을 정독을 다 해서 봤는데 60점이 겨우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 점수 잠깐 나올 겁니다. 6점이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불합격입니다. 시험 치면 실제로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 시험 보신 게 네네. 책을 한번 정독을 다 하고 정독을 다 하고 본 겁니다. 이게. 사실 근데 정독을 하고 봤다는 거는 사실은 뭐 외우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없는 상태로 사실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나름대로는 처음 보고 네. 자신은 있었습니다. 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내용들을 이렇게 넘겨봤는데 네네. 뭐, 이거는 알겠다고 싶었는데 네. 막상 기출 모의고사 이해군요. 이거는 제가 4월 12일 날 시험이었는데 4월 9일 날 천 시험이 지금 첫 시험이 이 첫 시험이란 거 어디 가서 보셨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체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쳐보았는데 새벽 1시에 시험을 쳤네요. 5월 9일 날 새벽 1시에 시험을 쳐보았는데 60점이 안 됐습니다. 탈락. 이거는 새벽 2시에 시험을 쳐봤는데 또 탈락. 정독을 했는데. 그러면은 첫 번에 시험 볼 때도 정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봤는데 탈락. 두 네네. 번째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읽고 봤는데 탈락. 그래서 5회까지 시험을 계속 이렇게 쳐보았는데 모두 탈락. 그러면 정독을 5번. 아니요. 정독을 한 번 하고 5과목 아. 정상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쳐보았는데 네. 5번을 쳤는데 5번 다 거의 탈락 60점 돼서 깔랑깔랑했습니다. 이게 시험이 이런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가면 100%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제 감지를 그때 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저녁에 일주일 한 50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저는 28분 만에 시험을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제가 차에 앉아서 기다려봤거든요. 다른 분들이 어떤 표정으로 나오는지. 생각보다 슬픈 표정으로 나온 분이 내가 봐서는 30-40%가 넘었다. 시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만만치는 않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슬픈 표정이라는 사람은 뭐 이제 준비를 안 하고 한 거죠, 사실. 그렇든지, 네, 그렇죠. 준비를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사실. 일단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한 번만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다음 기회는 또 바로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기본을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하나도 하지 않고 60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한 상태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 문제. 그러니까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어린아이가 나타났다.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면허 시험처럼 할 때는 거죠? 아예 그런 문제가 15% 정도. 그러니까는 빨간불일 때 한 멈춘다. 10문제 정도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 15% 정도 나오고 15% 20% 나오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겐또 죄송합니다. 일본 말이 겐또 요새 안 좋아하니까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일본어를 죄송합니다. 쓰십니까? 그럼 뭐라고 하죠 겐또를? 겐또가 찍기. 네? 찍기. 찍는 거. 네. 우리 확률적으로 네. 사지선단이니까 찍기면 20점이 맞아야 됩니다. 25%의 확률이죠. 25%니까 네. 네, 20점. 그러니까 네. 적게 나와도 운 나빠야 20%, 25%, 25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5 플러스 25 하면은 그것만 해도 거의 40점인데 나머지 20% 말면 합격이 될 것 같으면 왜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일단은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잘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잘 찍는 방법하고 찍기 전에 최소한 30%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30% 알아야 이제 최소한 여기서 모의고사 쳤을 때 75점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점이 커트라인이죠? 60점이 컨트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약간 떨리기도 하고 예상 외의 문제.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출 문제라고 했는데 원래 있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지만 한 1,500문제, 200문제 사이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신 문제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다. 자, 우선 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생명은 굴삭기 시험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합격하는 키워드 1 바로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용어가 완전히 생소합니다. 제가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한 예를 들면 용어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굴삭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책을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출제 비율인데 출제 비율은 작업 장치 밑에 설명하시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업 장치와 그리고 유압 그리고 기계 장치 그리고 굴삭기 그리고 법률 이렇게 해서 퍼센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요 3.3% 있고 6.7% 있죠. 요 두 부분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3.3%와 6.7%. 즉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거예요. 기관하고 전기. 그 운전면허 따실 때 보면 맨 뒤에 보면 뭐 실린더가 어쩌고 막 이런 거 피스톤이 어쩌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죠. 네네네. 디테일한. 오케이. 그걸 한 문제 정도? 야, 두 문제. 아니요. 많이 이것도 남죠. 6문제가 넘게 6문제가 넘게 그래도 꽤 포기해야 크네요.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시킨 대로 해서 강의를 듣고 그대로 실행했는데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제가 댓글 올린대로 선물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공부 안 한 거죠. 아니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만 무조건 합격합니다. 책임져. 아니면 내가 이 홍대로 지금 사무실에 홍대에 있는데 홍대 오시면 제가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끔 무조건 해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합격합니다. 이거는. 네. 자, 일단 자 첫째 용어 정리인데 우선 포기해야 될 부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포기해야 될 것은 자신이 없으면 전기하고 전기기관. 아니요 전기하고 밑에 전기 차체. 전기하고 차체는 일단 포기를 하셔야 돼요. 분량은 똑같이 많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암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기하고 차체를 포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은 1번 일단 책을 한 권 구입한다. 그 책을 구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기하고 기간을 빼고 하루 시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한다고 일주일 잡으면은 첫날 같은 경우는 다른 걸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읽으면 보세요. 약간 정독한다고 생각하고 책 전체를 6시간 만에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첫째, 반드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한 부분을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다. 두 번째부터는 더 이상 이제 책을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늘 다른 방송에서 나왔듯이 기출문제. 굴삭기는 다른 시험과 틀리게 마지막 기출문제가 나온 게 2016년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2016년 이후에는 기출문제가 실제로 일본 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예측 기출문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실질 시험 문제는 아닌데 그때부터는 기출문제 그리고 예측 문제를 보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책을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책을 보시면 문제를 먼저 보세요. 이 말은 문제 은행식이라는 방법은 어떤 이야기냐면 반드시 기존에 만들어진 문제 중에서 무작위로 끄집어 와서 60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0문제를 자기가 문제를 많이 본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있고 1번부터 4번 순서도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보면 문제를. 근데 어중간하게 보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혼란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책을 한번 읽어본다. 두 번째 문제만 이때부터 풉니다. 책에 보면 어떤 책에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기출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되어 있으면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뭐 어때 빈 공간이 있군요. 빈 페이지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짠짠짠 공부 하도 많이 해서 자, 나중에 자, 제가 하나 여기다 표시를 아예 하겠습니다. 일단 아는 것 O. 그다음 제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냥 말씀. 아는 것은 말씀. O로 동그라미를 쳐시면 됩니다. O. 문제에 O를 치시고 그리고 모르겠다. 틀린 것. 문제를 그냥 풀어봤는데 틀렸다. 한번 책을 보시고 나면은 보통 한 40%는 보통 알게 되어 있습니다. 30% 머리하고 상관없이 기억하고 상관없이 한 30%는 상식적에서 찍어도 맞고 30-40%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 작대기 하나를 꺼놓으세요. 틀린 것은 작대기 하나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는 건데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답이 맞았는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체크. 그리고 문제를 보시다 보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 것은 X자를 하십시오. 그건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X자는 X자 보시고 X자를 한 거는 그 자리에 바로 1, 2, 3, 4번 중에 답을 바로 표시해 놓으세요. 노란색으로든가 칼라펜으로 바로 답을 X자로 하는 것은 답을 거기다 표시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X자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전기랑 차체. 아니 모든 문제. 모든 문제. 모든 문제에서 절대 보시면은 내가 절대 애울 수 없다는 내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X자로 해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거 애우기 시작하면 나머지가 혼란스러워서 결국은 이 시험을 포기하게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한 문제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되니까요.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근데 60점은 너무 위험하고 기출 문제는 75점이 맞아야 60점으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경험담이 거의 맞습니다. 자, 포기할 것은 X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꼭 노트 한 건 노트 두께가 한 페이지 수가 한 20, 30페이지 나와야 되겠네요. 노트 한 건을 굴삭기용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시험 칠 때마다 꼭 이렇게 지금처럼 5월 8일 내가 몇 시에 시험 쳤고 몇 분이 걸렸다를 기록하면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시험을 실제로 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표시해서 책에도 당연히 틀린 문제를 같이 표시를 합니다. 이걸 푸는 거하고 책에다 바로 푸는 거하고는 기억이 완전히 틀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게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는 이 부분이 용어 정리입니다. 그 시험 처음 문제 중에서 처음으로 보는 용어들. 이것은 머릿속으로 절대 안 외워집니다. 왜냐하면 뭐 외울 수 있는 분은 제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무조건 통과할 테니까.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 정리 보시면은 오스트레 일러드, 터보 차지, 라이너시, 칸델라시, 커먼 네일, 엑셀 허버. 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전공자가 아니면. 근데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용어를 외우지 않으면 절대 시험은 통과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알아야 어느 정도 용어는 알아야 나머지 이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마지막 날 시험 치기 전날 시험을 쳐보니까 전체 7단원 60문제, 6, 7원 42, 420문제를 푸는데 2시간 만에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치시고 모르는 것은 틀린 건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자,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 전기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 있죠. 거기는 다른 문제에서 문제를 풀지 마세요. 일단은 포기한 부분들은 다른 문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양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한
전기 자체, 전기하고 자체. 차체 분량이 많고 새로운 용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문제를 풀지 마시고 이 문제는 어디에서 커버하냐 하면 맨 뒤쪽 보시면 기출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상시 대비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책들이 얼만큼 되어 있냐 하면 1에서 많은 것은 한 12개 아니면 적은 것은 한 7개 정도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문제 은행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X자를 하라고 했죠. 이거는 포기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X자가 전기하고 어디다 했죠 아까? 전기 차체. 전기하고 차체 것은 X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문제는 제가 안전한 보기에는 5번입니다. 문제를 5번을 전체 문제 이 책 한 권에 5번을 풀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첫날 속독하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까지는 한 번에 다 못 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틀은 오로지 기출 문제 그러니까 상시 대비 문제 이거 가지고 이틀이나 3일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X자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은 전기하고 차체일 가능성이 그것도 6문제나 나옵니다. 보통 6문제는 기본적이죠. 맞죠? 10%니까 60%에 10%니까 6문제. 60문제. 60문제. 맞죠? 60문제 10%면 6 문항.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쳐다가 아예 모르고 전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보통 분들이 공부를 한 번들은 그냥 탁 찍고 넘어가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고 이게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지 몰라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나머지 문제가 다 흔들립니다. 상식적 문제가. 거기다가 또 애매하게 공부를 해버리면 이거 아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문제당 뭐 예를 들어 1분 아니면 1분 30초 정도잖아요. 1분. 예, 보통 1분이에요. 1분. 뭐 그건 수능도 그렇고 웬간한 시험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 하는 순간 아는 다른 문제를 못 풀거나 그렇죠. 아는 다른 문제들을 시간에 쫓겨가지고 틀리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니 과감 없이 그런 문제들은 그냥 빨리 패스를 하시고 넘어가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와서 뭐 코카콜라로 해가지고 찍든지 아니면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고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 맞습니다. 아 역시 우리 도피디면 뭐 전문 사회자입니다. 나중에 스스로 뜨겠습니다. 푹 뜨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어느 시험에 사실 이거는 공통된 방법이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그래서 예. 전기하고 차체를 포기하라 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용어가 생명인데 다른 데도 물론 새로운 용어가 많지만 특히 전기하고 차체는 새로운 용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정리하다 보면 수백 개가 되는데 새로운 용어 정리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는 제가 봐서 웬만한 분은 한 50개 정도에서 새로운 용어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혼란스러운 게 한 20개? 시험에 반드시 나는 게 20개입니다. 이 새로운 용어. 그래서 20개 용어들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계속 모르다고 그냥 패스하면 절대 시험을 합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20문제면 전체 60개 중에서 30%인데 맞죠? 맞죠? 60문제 중에 20문제 몇 프로 정도 돼요? 30% 정도? 30%죠. 236. 33%예요. 그렇죠. 맞죠? 거의 30%인가? 네, 30%. 예, 30%를 틀리고는 패스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도 아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2개를 포기해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자, 하루 책 보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냥 문제만 풀어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찾아내기. 문제를 풀라는 거는 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라는 겁니다. 여기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풀어요.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뭐 이론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론을 아예 보지 말고 첫째 날은 쭉 이론을 다 보고 네네. 그리고 둘째 날은 문제를 쫙 풀고 채점하고 예, 아는 문제 있는 거 모르는 문제만 체크하는 겁니다. 포기할 문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풀고 나서 바로바로 풀면서 풀면서 한 문제 풀 때마다 요거는 내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동그라미. 그 아는 문제는 다시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 책 안 봐서 아는 걸 나중에 공부하도 아는 거고 실수로 모르으니까 나중에 언제 보는지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는 문제인데 약간 혼란스럽게 알았다 싶은 것은 뭐,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 그죠. 나 한 번만 봐야지. 그리고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모르는 문제는 미련 없이 그냥 장대기를 옆으로 쫙 끊어오시면 됩니다. 쫙 끊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골라내는데 이틀이, 왜냐하면 이거는 정성들의 문제를 풀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정성들을 풀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틀이면은 총 몇 시간이냐면 12시간이죠. 12시간이죠. 하루 6시간 공부하셨다고 계산하면. 예. 제 말은 이틀 만에 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까처럼 40시간 만에 합격한다는 것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시간이 이게 60분인가요? 네, 60분입니다. 60분이 60문항.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6시간이면은 하루에 6 모의고사를 푼다는 얘기군요. 6 모의고사를 풀어야 그럼 되죠. 이틀 하면은 400문제 정도. 12 모의고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60문제니까 66, 36. 66에 36. 800문제, 400문제, 800문제 정도 그렇죠. 된다는 66에 36. 이게 전체가 한 800문제 그렇죠. 정도 나옵니다. 네. 책 한 권에 보통. 네. 그 정도면 반복되는 문제가 720문제. 네. 반복되는 문제가 많지만 어찌됐든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은 근데 아무리 해도 일단 그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1분이 걸리지 않고 실제로는 시간이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뭐 10초 만에 끝나는 문제도 많이 있고 어떤 거는 2분, 3분도 걸리지만 1분 내는 무조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길지도 지문이 일단 길지가 않아서 굴삭기 쪽은 오케이. 자 어디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하루에 네. 이제 나머지 3일이 남았죠. 3일이 남았죠. 네. 자 3일 남은 것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틀 동안은 틀린 문제만 풀기 시작합니다. 포기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까지도 쳐다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예 없는 거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냥 포기했다고 답만 보고 넘어가고 포기했다고 답만 보기 넘어가고 포기했다고 답만 보기 하고 답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애우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포기한 건 애우지 말아야 돼서. 자 이틀 동안 틀린 문제만 하는데 틀린 문제를 분명히 다시 풀어봐도 또 틀린 문제가 틀릴 겁니다. 한 번은. 그때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이틀 동안 풀 때는 새로 나온 이제 표시를 한 개 해야 됩니다. 이틀 동안은 어떻게 보면 전체 문제 틀린 문제만 풀기 때문에 전체 문제가 한 5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간추려지고 한 번 보고 두 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전체를 두 번을 다 봐야 됩니다. 두 번을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째 봐도 틀리다. 그날 당일날 보고 당일날 또 봐도 틀렸다. 두 번을 다 봐도. 그러면은 별표를 해야 됩니다. 별표를. 요거는 또 이제 내가 봐요. 진짜 두 번 바로 봐도 틀린다. 해서 별표로 문제를 놔주면 아마 별표 난 문제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마 100문제 미만으로 분명히 100문제 미만으로 빠집니다. 아무리 안 해도 100문제 미만으로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럼 별표로 빠지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별표로 100문제 X자 한 개 한 많지는 않습니다. X자 한 개가 한 30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0문제 X자는 20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시 대비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시 대비 문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건은 이제 보지 않을 겁니다.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안 보고 여기에 있는 상시 대비 문제가 7달러이면 7달러 그리고 8달러이면 8달러 요것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때 할 때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번호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답을 맞출 때 모르는 용어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제 옆에다 적으셔야 됩니다.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모르는 문제는 용어를 적으셔야 됩니다. 용어를 옆에서 그러니까 지문 중에서 답인데 이게 답인데 이 답이 뭔 말인고 모른다. 뭔지가 모르겠다. 그런 용어를 봐야 됩니다. 정답의 용어를 모르겠다. 그렇죠. 정답의 용어를 모른다. 밸런스 웨이트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또 몰라 계속 모릅니다. 할 수 없이 그거는 용어를 여기다 정리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한 50개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모르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는 진짜 모르는 것은 한 30개 미만입니다. 근데 그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30개 정도는 완전 시험에 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답으로 답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것 중에서 그렇죠? 모르는 용어. 모르는 용어. 예. 틀리는 것은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안타깝게 그건 X에 들어가는 아닙니다. 문제가요? 내용을 몰라서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용어를 몰라서 모르지 내용을 몰라서
진짜 모르는 것은 정말 X로 들어가는데 몇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이거를 지칭하는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답이 없죠. 그런 단어들은 쭉쭉쭉쭉 정리를 하는데 그게 30개 정도. 그게 이제 한 50개? 50개 원래 나왔다가 실제로 시험에 나올 게 한 30개 정도 30개 밖에 정도 틀려집니다.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내가 30개 틀리는 정도. 게 계속 틀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네네네. 그런 것들은 꼭 잡아줘야 된다. 예, 그걸 메모를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절대 와서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벌써 제가 잠깐 참고로 이야기하면 텐셔너 그리고 바이 피스 밸브 인젝션 타이머 뭐 이런 플랜저 이런 다양한 이런 용어들이 근데 반드시 굉장히 생소하죠. 시험에 근데 반드시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알게 됩니다. 용어를 적으면 무조건 답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너무 길어지고 얼마 정도 혹시 됐어요? 30분 넘었어요? 지금 30분 딱. 아, 제가 그럼 10분 내로 이제 정리를 뭐 이 정도는 시험을 합격한다는데 굴삭기 시험 합격해야 되죠. 그리고 공부하고 떨어지면 다시 또 원서 내야 되고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건 그래서 한 번 할 때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떠나서 시험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봅니다. 자, 굴삭기 시험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필기는? 일단 지금 정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군요. 건지 뭐 수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뭐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은 수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알고 제가 봐서는 일단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에 쳐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또 뭐 어떤 말씀이시라도 하셔야지. 저는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고. 자, 쭉 설명을 하시죠. 용어 정리가 정리가 되면 이제 그냥 시험을 합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제가 일주일 가지고 안 되는데 집중을 못했다. 원래 계산은 일주일 잡았는데 공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찍고 있어서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가 지금 네네. 지금 전화 오신 분이 이번에 저 굴삭기 합격한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지금 말씀한 대로 책도 보고 용어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3번 이상 하고 4번째 최종적으로 문제를 하면 정상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마지막 날 시험 치면 제가 마지막 날 시험 친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야 보이죠. 자, 이게 12일 날 시험이었는데 제가 11일 날 22시부터 시험 공부를 한 겁니다. 22일 이거 보이시면 날짜 시간하고 다 적어놨습니다. 22일부터 시험을 쳐서 이게 1회, 2회, 3회 시험 치는데 여기 보시면 시험 치는 시간이 밤 10시에 치기 시작해서 60문제를 푸는데 22분, 33분, 30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30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근데 점수가 처음에 이 점수들이 처음에 시험 칠 때 기출문제 나온 점수가 아까 보셨다시피 다 60점 깔랑 하든지 60점 안 되든지 시험이 거의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틀린 문제가 60개 중에서 하나는 7개, 하나는 4개, 하나는 뭐 거의 4개, 뭐 거의 그냥 90점 이상으로 점수가 다 맞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 나머지 6회까지 다 풀었는데 다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죠. 점수 때 보시면 다 거의 다 맞았습니다. 틀린 게 5개 미만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당연히 6일 동안 시간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투자를 하면 당연히 합격을 해요. 그러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날 가서 시험 치면 이제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기출문제를 시험을 풀었다. 그런데도 점수가 60점대에서 70점대에서 75점이 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은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비상 제가 찍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행각보다 찍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이거는 들어주세요. 찍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자 포기했던 문제 있죠. 포기했던 문제는 20문제 내외다고 했죠. 포기했던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와서 만약에 나온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분명히 2-3문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포기했던 문제는 우리가 모를 것 같은데 답만 외운 문제가 기억에 남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포기했던 문제를 최소 4분을 봤거든요.
근데 포기한 거 포시 곱하기 해놓고 답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X자 표시를 하라고 했고, 두 번째, 상식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상식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상식 문제 알아맞히는 방법, 제가 만약에 제가 상식 문제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빨간 불에는 멈춰야 되나요? 가나야 되나요? 뭐 아니 이런- 그런 상식 문제가 아니고 네. 반드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놓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예 해놨습니다. 식기 상식이라고 291페이지의 폭력분 문제가 어떤 건지 가보겠습니다. 이 책을 본다면 그냥 예를 든 거 291페이지. 잠깐 가보죠. 291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291페이지는 여기인데 291페이지. 291페이지는 한참 291페이지. 291페이지는 거의 마지막. 아, 이거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집중 모의고사의 상식. 자, 이렇게. 자, 잠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제가 갈게요. 캡처하세요. 안 보일 것 같아요. 6번 문제. 보이죠? 잘 보이죠? 이거 캡처하세요. 자, 6번 문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6번 문제. 직류 DC 발전기에서 발생 전류를 조종하여 발전기의 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1번 컷아웃 릴레이, 2번 정류자, 3번 전압 조정기, 4번 전류 제한기. 이게 상식 문제예요? 상식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진짜 모르겠죠? 이런 문제가 정말 외우기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문제냐 하면 이거는 은행 문제.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원래 있는 문제를 가져온다. 기존에 만드는 문제 은행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자,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모르겠다 하면 꼭 이런 걸 찍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 무조건 답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은 일단 아는 것은 빼고 잘 모르겠는 것은 직류 발전기 발생 전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보기에 전류라는 말이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입니다. 누가 그런 기술 누가 알려준 건가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를 계속 경험을 통해서 보다 보니 답이 문제에 있는 답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사실입니다. 너무 이건 근데 실제로 이건 사실.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아니, 공부하신 분이 느낌이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30페이지에 공부 문제 한번 아니,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딱 두 개를 가지고 아니 뭐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30, 40개 있습니다. 130에 5번? 130페이지에 예. 5번. 그럼 이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무한 궤도식 굴삭기의 조향 작용은 무엇으로 행하는가? 1번 유압 모터, 2번 유압 펌프, 3번 조향 클러치, 4번 브레이크 페달. 무한 궤도식 굴삭기의 조향 작용은 무엇으로 행하는가? 조향 클러치 3. 맞나요? 답 보세요. 아니군요. 유압 모터군요. 전혀 자, 문제에 힌트가 없었습니다. 자, 무한 궤도식 굴삭기 조향 작업은 무엇으로 하는가? 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조향 클러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존재할지 몰라도 답이 뭐라고요? 1번입니다. 1번 유압 모터죠. 네. 유압 이거는 모터죠. 사실 맞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네. 왜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 굴삭기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동 자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상식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실제로는 왜 유압 모터라고 어렵다고 생각하냐 하면 모든 것이 실제로 유압으로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굴삭기에 기장 모든 유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압으로 되지 않는 문제는 펌프도 있고 모터도 있는데 우리 뭐 일단 생각하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게 이제 노하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전에 그 했던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찍더라도 그냥 사실은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찍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유출해서 찍는 게 확률적으로 이제 높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무척 높죠. 무척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꼭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전화 드릴게요. 지금 뭐 촬영하고 있어서. 네네.
그게 꼭 무조건 맞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 일단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문제도 또 예. 문제에 답이 있는 게 문제에 많다. 답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혹시 그래서 내가 알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문제여가지고 이건 무조건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네. 50%다. 그러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용어 있는 거 찍으면은 50%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맞아. 이거는 공부 안 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까처럼 공부하면 정상적으로 다 맞으니까 찍을 게 그렇죠.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저는 찍을 게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내 공개하자면 사지선다니까 그냥 찍으면 25%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찍으면 50%니 자그마치 2배가 더 높은 거니 찍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라.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요거를 너무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네네. 일단은 문제의 답이 있을 확률 50%. 모르는 것을 만약에 찍어야 된다면 반드시 문제에 있는 보기가 있는 것을 그냥 찍어라. 이게 50% 전체적으로 풀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 참고로 이제 점수를 공개를 하기는 그렇지만 하시죠. 일단 왜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00점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89. 89. 네. 7일 공부했습니다. 7일? 6일? 7일. 월 정확하게 야간 공부를 해서 제가 6일 저는 6일. 공부했고 근데 6일 저는 온라인을 2번 했습니다. 예. 온라인을 완전히 뭐 온라인. 어찌됐든 6일 공부를 했고 평균 6시간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4시 정도까지 네. 그중에 2번은 온라인 밤을 완전히 밤을 잤습니다. 많이 쓰는데 어찌됐든 그냥 평균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6시간 7시간 그렇게 공부해서 89점을 찍으셨다고 하니까 뭐 이 노하우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짧은 시간에 굴삭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노하우를 좀 이용해서 해보심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뭐 떨어지면 다른 방법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치시면 되고 합격하시면 감사한 거죠. 이런 노하우를 공짜로 듣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여기까지. 자, 네. 마지막으로. 네. 자, 마지막에 더 마지막으로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이제 시험처럼 네.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절대 애우지 말고 안 애워지는 게 많습니다. 특히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정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도저히 애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어 말고 숫자입니다. 10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15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3m 이상을 파야 된다. 5m 이상 이객돼야 된다. 뭐 숫자가 2달, 석 달, 뭐 이런 용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절대 애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애우기 시작하면 머리 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애우지 말고 앞에 있는 문제도 전혀 보지 말고 여기 기출 예상 문제에 나와 있는 6단계면 6단계 그러니까 6단계면 6개면 6개, 7개면 7개 기출 예상 문제 나와 있는 60문제씩 여기에 나와 있는 책에 그 안에 나와 있는 문제에 한해서만 그 숫자를 애우시고 숫자를 외우지 말고 거기 나오는 문제만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만 보고 그 답만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기 전에 딱 시험 치기 전에 분명히 2문제, 3문제는 나옵니다. 최소한 4문제는 나올 겁니다. 체크를 따로 그 공부를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어떻게 하냐면 시험 척이 아침이나 이동하는 순간이라든가 전철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시험 척이 그 바로 대기 시간이 한 30분 있거든요. 들어가시면요. 거기 갔을 때 그 문제들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이런 식으로 1, 2, 3, 4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정리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몇 군데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절대 애워지지 않더라고요. 애울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애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애우지 못했고 시험치러 가는 날 한 20문제 정도 되거든요. 애우려고 하면 한 100개, 200개 되는데 20문제 되는 그 문제만 한번 자자자작 훑어보시면 일단 4문제는 무조건 맞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찍는 거 20문제, 4문제 맞는 거 영어 정리 뭐 무사하게 70점 이상대로 안전한 이제 75점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한 말로 시험 치시면 시험 치실 때는 절대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를 바바바박 찍어 가시면 됩니다. 3번 이상 만약에 봤다면 4번 보신 분은 볼 것도 없이 처음에 생각한 문제가 거의 답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뭐 2번 보고 이렇게 해서는 시험 보기가 합격이 어려우니까 어떤 일에서 물리적 시간을 투자해서 4번을 보기를 권장합니다. 3번 봐서도 좀 위험합니다. 좀 참고로 뭐 IQ도 보통이고 그리고 뭐 여튼 시험 천지는 오래됐지만 공부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합격입니다. 영광을 여러분들한테 꼭 합격하는 영광을 자 파이팅 하시고 자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해서 굴삭기 자격증을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한 야간에만 할 수 밖에 없는
뭐 하루에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이내밖에 시간이 공부를 안 할 나는.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음. 이제 나름의 이제 합격 노하우셨던 거고 네. 그냥 뭐 시간은 좀 길게 뭐 그냥 넉넉하게 한 달 공부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공부 방법이 있겠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 프로께서는 그렇게 따신 게 아니고 네. 딱 정해져 있는 그 7일이라는 시간 안에 공부를 하신 방법이고 합격을 하신 방법이시니까 좀 짧은 시간 내에 굴삭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뭐 네. 이게 꼭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예. 집중해서 뭐, 일단 집중해서 물리적 시간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집중. 물리적 시간. 길게 그래서 공부를 하든 짧게 공부를 하든 집중. 네네. 요게 무조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그렇죠. 것이다. 50시간. 집중하지 않으면 음. 5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1년에도 안 됩니다. 예, 죽을 때까지 안 그냥 됩니다. 책 봐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운전면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사실 그렇게 필기 합격률이 높지 않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예, 생각보다. 예. 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운전면허는 좀 떨어져 더 맞죠? 저는 다행히 한 번에 다 붙었어요. 아이고. 저는 다 그 커트 라인에 맞춰가지고 음.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한번 굴삭기 한번 뭐 해볼까 뭐 그냥 일단 고민 중인데 다음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 제가 해기사 합격 노하우를 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회기사 회기사 회기사. 회계 해기사 배. 아배 뿜뿜 배 여터 내가 합격 알겠습니다. 노하우를 자, 아무튼 굴삭기 지금 거의 한 5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요 설명을 드렸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굴삭기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힘 내시고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예, 집중과 시간의 효율적인 분배 요것만 하시면 굴삭기 시험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굴삭기 시험 합격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시고 네, 굴파세요. 네, 굿하세요.